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주제는요, 바로 자격지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자격지심이란 단어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자격지심이란 건 보통 열등감, 자존감이란 단어가 같이 연상되실 거예요. 자격지심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계신 분들, 혹은 내 안에 있는 열등감,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굉장히 불행하다고 생각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논할 때, 우리 삶의 성공적인 인생을 논할 때마다 우리는 이런 열등감과 자존감이 낮은 내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든 개선시키고 벗어나야만 우리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자존감을 채우는 방법, 자존감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우리가 자격지심이 어떤 원인에서 나오고 자격지심이란 건 무엇일까를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격지심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격지심 우리가 검색해서 이 사자성어를 한번 알아보면요. 어떤 뜻이냐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미흡하거나 그렇게 여기는 마음들을 우리가 바로 자격지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뭔가의 성과가 있었을 때 본인이 미흡하다고 여기는 마음이 바로 자격지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타인과 나를 항상 우리는 비교합니다. 비교. 남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스스로를 저평가하는 심리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무엇이로 연결되냐면 바로 열등감과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런 열등감, 남들과 나를 비교했었을 때 나는 좀 미흡한 것 같아, 난 좀 부족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심리 상태가 바로 자격지심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심리 상태가 지속되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과 좌절로 이어진다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하락되는 그런 씨앗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은 반드시 자격지심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 역시도 당연히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자격지심이 있고 모든 사람이 자격지심이 있는데 그게 크냐 작냐의 문제지, 많은 분들이 아마 삶을 살아갔었을 때 본인이 열등감을 느낀 부분들도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시기 때 여러 가지 특징들을 비교해 보면서 이 자격지심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할 텐데, 보시면 초등학교 때는 이런 세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감, 호기심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유독 ADHD 검사 많이 하시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애들 보면은 잼민이 이렇게 놀리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굉장히 시도 때도 없이 막 뻘뻘뻘뻘 돌아다니고 굉장히 산만하게 굴고 정신사납게 굴고 활동적이잖아요. 애들이 지치지도 않는 그런 굉장히 두 개의 심장, 완벽한 체력을 갖고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애가 좀 산만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자존감도 높고 자신감도 많고 호기심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본인의 능력을 인지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얼마나 아이가 성숙하다고 내 능력이 얼마만큼 갖고 있는지, 내 포텐셜, 즉 잠재력이 얼마 정도인지 아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당연히 안 되고 지금 성인이 된 내 자신도 내 능력이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는지, 어느 잠재력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모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더욱더 우리의 능력을 인지할 수가 없다는 특성이 있죠. 또 마지막인데요, 모든 삶의 형태가 그래서 누구 중심이냐? 바로 나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중심적으로 이 세상을 판단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남과 나를 비교하지는 않는 거죠. 조금 사회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회성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많이 성장을 하게 되고요. 초등학교 때는 나 중심, 내가 좋아하는 거 해야지, 내가 싫어하는 건 하지 말아야지, 굉장히 이기적인 나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를 왜 말했냐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당연히 자격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격지심이 일반적으로는 없습니다. 또 애들이 자존감이 낮을까요, 높을까요? 자존감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아이들이 엄마 나는 좀 자존감이 낮은 것 같아, 엄마 난 자격지심을 좀 느끼는 것 같아,
엄마 나 열등감이 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거나 말하는 사람 거의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땐 그러다가 어느새 중고등학교 때 거쳐서 점점점 남들과 나를 비교하고 어떤 성적을 가르고 그리고 또 대학을 넘어서 우리가 성인이 돼서 어떠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언가의 결과나 성과들을 보여야 하는 그 상황이 올 때마다 우리는 뭘 느낀다? 자연스럽게 아, 난 좀 미흡하구나를 느낄 수 있고 그때부터 우리가 자격지심이 커가는 거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초등학교 땐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본인이 자격지심을 느끼거나 혹은 내가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생각조차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게 바로 초등학교 때인 거죠.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우리가 이 세 가지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반대로 자격지심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자기의 자신감 잃고 호기심도 잃고 도전과 시도 경험하는 것들에 대해서 점점점 두려워하고 본인의 능력들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조금씩 알아감을 통해서 아, 나 별로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기 마련이고 또한 모든 삶의 형태가 내가 아니라 바로 타인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들은 어떻게 살까? 쟤는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점점 시각이 넓어짐과 동시에 나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는 삶의 형태 때문에 우리는 반대로 자존감이 낮아지고 열등감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도 여러분 이 초등학교 시기 때도 but 아닌 경우도 있긴 있어요. 아닌 경우도 있긴 있어요. 어느 경우냐? 제가 좀 상담해 보면서 아이들을 좀 관찰했는데 열등감을 갖거나 자존감이 낮은 친구들이 뭐 말은 안 해도 보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뭐냐면 부모의 잦은 비판, 부모의 잦은 기대심 때문에 계속 비교를 한다는 거죠. 옆집 아들은 뭐 어디 해서 뭐 이거 했는데 옆집 딸은 뭐 해서 이거 했는데 너는 왜 맨날 이것밖에 못하니? 너는 왜 맨날 지각하고 너는 왜 맨날 뭐하니? 이렇게 부모의 잦은 비난, 생활적인 면에서의 비난 혹은 성적적인 면에서 비난 혹은 지나친 기대와 동시에 실망감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요 아이가 조금 열등감이 있는 경우가 있죠. 또 마찬가지로 교우관계에서 실패할 때 교우관계가 뭐냐면 그냥 친구가 없는 거예요. 친구가 왕따, 따돌림, 난 찐따야, 나는 부족해서 친구가 없나 봐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게 내가 진짜 부족해서 교우관계에 실패했든 남들이 나를 억지로 교우관계를 안 맺게끔 누군가의 그런 악의 때문에 누군가의 그런 악질적인 어떤 형태 때문에 내가 그런 삶을 겪는다 했었을 때 아이들이 열등감과 자격지심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신체적인 콤플렉스, 이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아요. 내가 가장 단편적인 거, 키가 작아, 못생겼어, 이런 부분인 거죠. 나 너무 뚱뚱해, 이런 신체적인 컴플렉스 때문에 아이들이 계속 어찌 보면 어릴 때는 조금 더 직관적이게 보다 보니까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도 굉장히 단순해요. 바로 신체적인 것들이죠. 얘는 이쁘네, 난 못생겼네, 이런 것들을 서로 비교할 때도 있어요. 지나치게 컴플렉스라 생각하는 친구들은.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아이들이 자격지심이 굉장히 있고 열등감이 낮은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외부적인 보통의 요인들입니다. 신체적인 컴플렉스도 솔직히 본인의 마음가짐이긴 한데 자신의 것이긴 한데 결국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서 생긴 것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외부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를 비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계속 비난하니까 스스로도 자기를 부정하고 친구 관계에서 친구들도 나를 부정하니까 자기 스스로도 부정하고 또 내가 거울을 보니까 실제로 좀 내 스스로가 못생긴 것 같아서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고 이렇게 누군가 외부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나를 계속 부정적인 시각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나 스스로도 점점 나를 부정적이게 바라본다는 것이죠.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결국엔 우리가 자격지심을 낳는 거고 자존감 하락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자격지심의 원인 4가지 유형을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인데요. 바로 가족 환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체적, 정서적 트라우마. 세 번째는 반복적인 비난과 실패의 경험. 네 번째는 잘못된 가치관. 이렇게 4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으실 때 본인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알려드리면 이 가족 환경이란 게 왜 어떤 이유에서 원인이 될까 말씀드리면 부모와의 정서적인 관계, 형제 자매 간의 관계성 등이 우리가 자격지심을 느끼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 제가 여기다가 이제 설명을 써놨는데 바로 우리가 어릴 때 유년기에 관심과 애정이 결핍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흔히 말해서 애정결핍이겠죠, 애정결핍.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사람은 일정 수준의 애정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의 정서적인 어떤 인성, 인격의 발달을 위해서 당연히 부모와의 교감, 친구 간의 교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 속에서 애정에 대한 관심에 대한 결핍을 크게 느끼면 당연히 자존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혼 가정 혹은 집안에서의 가정폭력, 막내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계속 어릴 때는 무의식적으로 모르겠지만 점점 커감에 따라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격지심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럴까? 막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뭐 이혼 가정이나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공감하실 텐데 막내가 왜 있을까?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발견된 어떤 사실인데요. 우리가 어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는 것이지만 자연스럽게 막내나 둘째나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자기 위에 있는 형제 자매가 있잖아요. 그 사람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경쟁 심리를 느끼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무의식이 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보다 먼저 태어난 이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경쟁심을 느끼고 부모에게 조금 더의 관심을 얻고자 어떤 행위들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행위들이 우리가 보통 그래서 둘째들이 둘째가 좀 너무 말썽꾸러기인 것 같아요. 사건 사고 많이 치는 것 같아요. 애가 조금 너무 까칠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부모에 대한 관심을 얻고자 함이거든요. 애가 만약에 말썽을 너무 많이 피운다. 사실은 그냥 애가 말썽꾸러기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요. 아이는 느끼지 못하겠죠. 무의식이니까.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부모의 관심과 환심을 사기 위해서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는 것과 동일해요. 첫째가 좀 조용하고 온순해서 엄마 말 잘 듣고 이쁜 짓 해서 엄마가 계속 칭찬하네? 그럼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도 이쁜 짓 해서 칭찬 받아야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 어린아이는 그 첫째가 다른 접근 방식을 내가 택함을 통해서 사고 치는 걸 택함을 통해서 관심을 사려고 하고 애정을 사려고 한다는 것이죠. 당연히 합리적이지 않겠지만 이 막내 입장에서는 내 안에 있는 이 애정 결핍을 어떻게든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착적으로 누굴 편애하거나 부모가 혹은 부모가 너무 관심을 아이들한테 안 주거나 혹은 이혼가정, 가정폭력 등 애초에 관심과 애정이 결핍된 상황이거나 환경이거나 그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성인이 돼서 이유도 모른 채 자격지심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경우에도 자격지심을 느낀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냐면 강한 부정의 순간이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제가 여기다 써놨죠? 신체 기능의 장애. 실제로 우리가 어느 기능에 있어서 장애가 있을 수 있죠. 이런 분들은 자격지심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안 되겠죠. 우리가 자연적으로 내가 어디가 아프거나 혹은 진짜 내가 어디 기형적인 나의 신체가 있거나 어떻게 자기가 사랑스러울 수 있겠어요? 본인이 애초부터 장애라는 판정을 받은가 동시에 너 비정상이야 라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똑같은 건데요. 당연하게 우리가 그런 트라우마나 컴플렉스가 내 신체적인 기능에 장애가 있으면 자격지심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따돌림을 당했거나 누구로부터의 폭행 혹은 성범죄 등의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었을 때마다 우리는 트라우마가 생긴과 동시에 내 운명은 왜 이럴까? 내 삶은 왜 이럴까? 저 친구들은 저렇게 정상적으로 사는데 내가 어떤 게 부족해서 모자라서 왜 나만 이런 걸까? 계속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들에 휘말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지만 결국에는 내 안에 있는 자존감을 낮추게 하고 다시금 자격지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 안에 있는 영린 아킬레스건이 우리 누구에게나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영린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아실 거예요. 뭐냐면 용의 거꾸로 솟은 비늘이에요. 그래서 용은 이 영린을 숨기기 위해서 바둥바둥 하면서 이 영린을 건드리면 용의 분노를 산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이런 연약함, 약함, 숨기고 싶은 컴플렉스나 트라우마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이것들이 꾸준히 나로 하여금 자격지심이 생기게 하는 내 안에 있는
이 작은 컴플렉스, 미흡한 점을 계속 숨기려고 하는 마음이, 반발심이 존재한다는 것이겠죠. 또한 마찬가지로 아킬레스건 일화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죠. 그래서 내가 이 발목, 치명적인 약점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떨어지고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자격지심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무엇이냐면 반복적인 비난과 실패들이 경험되었을 때 우리가 일어나는데요. 부정적인 시각이 우리 삶의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습관이.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내 스스로 어떤 걸 했었을 때 너 실패야, 혹은 내가 어떤 성과가 없어, 이런 경험들이 반복되면요, 자연스럽게 자기 스스로도 못 믿고 자기 스스로도 못 믿어 보이고 미흡해 보이고 부정적인 시각이 습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복적인 비난과 실패가 결국에는 계속해서 나의 삶의 형태가, 나의 생각들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게 만들고요. 이런 악순환이 결국에는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나의 삶에서 자격지심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대다수의 유형이 이런 경우일 거예요. 본인이 자격지심이 심하다, 저는 자존감이 낮아요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이 세 번째 유형이 가장 많으실 거예요. 누군가로부터의 반복적인 비난, 어떠한 내가 삶에 살아갔었을 때 반복적인 실패들을 경험했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격지심과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는 경험을 하는데, 그래서 삶에서 경험한 부정의 기억이 결과물이 바로 이런 자격지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비난, 교육적인 어떤 비판, 그런 것들도 될 수 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악플 같은 것도 있겠죠. 나를 누군가 그냥 자신의 그런 감정을 위해서 누군가 나를 무차별적으로 비난하거나 비판적이거나 그런 매도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느끼면요, 자연스럽게 자격지심이 느끼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하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 번째, 대다수의 유형이 있겠고요.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뭐냐면 잘못된 가치관입니다. 잘못된 가치관. 그래서 내 안에 잘못된 가치관이 있었을 때, 사고방식이 있었을 때 우리는 자격지심을 느끼게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잘못된 접근입니다. 결국엔 가치관이란 건 가치에 대한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너 가치관이 뭐야 했었을 때 내 안에서 사람에 대한 가치, 인간에 대한 가치 평가를 우리가 어떻게 내리느냐, 어떠한 기준을 통해서 가치를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올바르지 못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격지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자격지심이 있는 분들은 사실상 내 가치관을 고치지 못하면 끊임없이 내 안에서의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계속 자존감이 낮아질 테고요. 그래서 각자만의 콤플렉스가 있을 텐데 그런 콤플렉스가 방어 기제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어릴 때 너무 집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 성공해서 돈 많이 벌 거야 라는 본인의 컴플렉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숨기고 싶은 어떤 컴플렉스, 이런 부정적인 기억과 사고방식이 점점 내 삶의 가치를 변환하게 합니다. 아, 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돼, 내 삶에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라고 내 사고관을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의 인간에 대한 가치가 어느샌가 돈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바뀌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하신 분들은 애초에 자격지심이 항상 달고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있어도 끊임없는 게 돈이잖아요. 돈은 계속 늘어나는 거고,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은 많을 것이고, 돈 잘 버는 어떤 순간도 더 많을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비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 내 인생에서의 사람에 대한 가치가 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돈에 대한 비교를 할 수밖에 없다. 결국엔 우리가 이렇게 올바른 가치관이 무엇이고 또 이 네 가지 유형들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자격지심을 느끼지 않고 자존감이 높은 상태로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고 성공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개선하는지를 알려드려야겠죠. 그래서 제가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개선안을 마련했는데요. 이 다음에는 한번 개선안을 알아보시죠.